자, 여러분 이번 시간 계속해서 법인세법에 대해서 10강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감가상각이다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감가상각 3요소를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어요. 사실 회계에서 여러분들은 감가상각 3요소가 무엇인지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취득원가, 잔존가액, 그리고 내용연수 이 세 가지를 3요소다라고 하는데요. 자, 법인세법에서는 이 취득원가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잔존가액은 또 어떤 규정이 있고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몇 년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번 시간에 나눠볼 거예요. 자, 취득가액이다라고 해서 일단 취득원가부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반적인 기준과 취득가액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면요. 물건의 매입 가격, 즉 제작을 하게 되면은 제작원가, 제조원가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거기에 매입할 때의 부대 비용이다라고 해서 취득록세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취득원가로 보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취득가액과 관련된 내용은 회계에서 저희가 보셨던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암기를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현물출자나 합병을 통해서 회사가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그 피합병 법인에 대한 분할 법인의 장부에 기록된 가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라. 자, 위 이해의 방법에 대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만약에 이 내용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시가로 본다라는 거. 자, 근데 사실 이런 일반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회계랑 동일한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들은 아래쪽에 취득가액의 변동부터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취득가액의 변동이다라고 하면요.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가 취득원가의 금액이 바뀌었다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0만 원짜리에 대해서 내용 연수가 5년이더라. 자, 그러면 매년 2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더라. 1년 뒤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20만 원의 감가상각을 제거하시고 장부가액이 현재 80이더라. 이 80인 장부가액의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생겼다,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 자본적 지출 얼마나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8만 원이 발생했더라. 그러면 취득원가에 넣어서 88만 원의 금액을 대상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 증액이다라고 해서 증가액 했을 때 그 평가에 대한 증가액을 가지고서 우리가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즉시상각의제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시상각이다라고 하면요. 감가상각을 즉시 한 것으로 의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요. 법인이 아래의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한가 봤더니요. 원래는 그러한 지출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이 지출과 관련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수선비가 됐든 차량 유지비가 됐든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자산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내용 연수가 4년 남은 자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을 하거나 그렇다면 이 4년 동안 나눠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산 처리하지 않고 수선비라고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4년치에 대한 내용이 한꺼번에 당해년도에 손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실수로 수선비라고 처리를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비용에 대해서 1년치는 인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남은 3년치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워낙 번거롭고요. 어차피 나중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수선비라고 처리를 해버렸다. 자,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서 곧바로 수선비로 처리했다라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해서 4년치를 모두 다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는 걸 다 인정할 수는 없겠고 이 부분을 수선비가 아닌 뭘 했다라고 생각해보자.
상각을 한 거라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회사가 수선비라는 명칭을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한 것처럼 법인세법은 이것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가상각으로 즉시 모두 다 지출이 있자마자 모두 감가상각한 것으로서 우리가 의제를 한다라고 해서 즉시 상각한 걸로 봅니다.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즉시상각 의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왜? 수선비라고 처리하면은 전액을 다 송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감가상각으로 오게 되면요. 감가상각은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 수선비로 처리한 금액이 감가상각 한도 내의 금액이었다고 한다면 모두 다 당해년도에 비용 처리한 것을 다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요. 만약 이 중에서 일부분은 한도 초과된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도 초과액이다라고 해서 부인하는 조정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래의 지출을 뭐가 있나 봤더니요. 감가상각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자산 자체를 취득할 때인데 내가 뭐 금액도 별로 크지 않은 것 같고 자산에 대해서 그냥 비용 처리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산에 뭐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소모품 비 뭐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거나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비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자본적 지출도 마찬가지. 자, 실제 시험에서 우리에게 자주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가셔서요. 이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조정 명세서나 이런 걸 작성할 때 주로 많이 미션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회사가 자본적 지출을 처리했는데 자본적 지출이 있었는데 그 지출에 대해서 수선비 처리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선비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자산 처리해야 되는 것을 수선비라고 잘못 처리했구나. 그렇다면 우린 그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거나 다름이 없어 라고 해서 회사가 비록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했지만 이 부분은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서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자본적 지출이나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자산 계정이 원래는 원칙이다. 근데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했을 때 그 비용 처리에 대해서 일부를 인정해 준다. 어떤 방식으로? 감가상각한 방식으로. 자, 다음은 감가상각에 시인이나 부인에 대한 계산 없이, 즉 감가상각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해서 시부인 계산이 없다는 건 한도 이내냐 한도를 초과했느냐 이런 거 없이 모두 다 전액 다 손금 처리하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위에는 직시상각 의제는 일단 비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한도로 넣어놓고서 한도 이내냐 초과하냐에 따라서 손금으로 인정을 할 거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요. 아래 내용들은 내가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 처리를 100%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게 뭐가 있나 봤더니요. 일단 소액 자산의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소액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산의 가치가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샀다라고 할까요? 뭐 회사에 에어프라이기나 이런 걸 구매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 걸 구매를 했다면 당연히 100만 원 이하겠죠. 이 100만 원 이하인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비품이라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소모품비나 이런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뭐 굳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몇 년의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있는지 감가상각 한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모두 다 비용 처리한 거 당해년도에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면서 주의사항 주는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자,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서 취득한 자산이나 자,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들? 개시했다고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회사가 사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개시할 때, 확장할 때 취득한 자산이었다고 합니다. 자, 한참 영업을 운영 중인 회사가 아니라요. 새롭게 회사를 꾸리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구매하는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취득하게 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뭘로 처리해라? 차변의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하셔라.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통해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조정을
처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개시할 때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1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산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화기, 즉 휴대용 전화기, 휴대폰 마찬가지고요. 개인용 컴퓨터 등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냥 모두 다 비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셔도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자, 전화기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는요.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조건조차 주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여러분들 삼성이나 이런 애플이나 이런 폰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요즘 기기 값이 뭐 120만 원이다, 160만 원이다. 컴퓨터는 그보다 조금 더 비싸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100만 원으로 딱 한도를 정해 놓으면 되는 회사도 있고 안 되는 회사도 있고 너무나 혼잡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야, 휴대폰이랑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들은 회사가 구매를 하고서 어쨌든 업무 볼 때 사용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 굳이 일일이 어떻게 다 감가상각을 하겠니? 니네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면 그 비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시부인 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만약에 휴대폰 하나 샀어? 그거 굳이 뭐 내용 연수 3년이다 라고 해가지고 120만 원짜리 3년에서 40만 원씩 감가상각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어떻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모두 다 휴대폰에 대해서 뭐 소모품비라고 하면서 처리해도 오케이 나 그거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휴대전화라든가 컴퓨터는 금액에 제한이 없더라.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컴퓨터나 핸드폰 기기 같은 것들 가격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가격에 제한을 두면 애매해져 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에어프라이기나 전자레인지 같은 이런 소액 자산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자, 다만 조심할 점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거나 확장할 때 그리고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거 꼭 자산 처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주의해주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소액 수선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 소액 수선비 여러분들 3번 넘버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모두 비용 처리해도 되는 내역들이거든요. 자, 어떤 것들을 봤냐면요.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수선을 하는데 수선 비용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더래요. 근데 그 자산의 가치가 얼마짜리냐면 1억짜리 가치였던 거예요. 1억짜리 가치의 자산에 대해서 500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내가 수선비를 지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1억짜리 자산에 대해서 500만 원의 이런 지출이 나갔을 때 이걸 통해서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고서 취득원가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수익적 지출이었어요. 그리고 5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우리가 수선비 처리했어요. 라고 한다면 에이 오케이 소액 수선비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너가 굳이 그 용도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지출이었는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지출이었는지 이런 거 굳이 밝히지 않고 그냥 비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나 다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자산별로 6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 지출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수선비 지출액이 재무상태표상 그 자산의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1억 원짜리 재산이라고 합시다. 1억 원짜리 재산이라고 한다면 5%에 미달하다라고 하면 이제 대략 500만 원도 안 됐다라는 거죠. 뭐가? 수선비 지출이 한 대략 400만 원어치 썼다, 450 썼다 그러면 장부가액에 5% 미달하네? 그러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자산의 취득원가로 이렇게 넣어서 감가상각할 때 쓰지 않아도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 거 한꺼번에 올해 손금으로 처리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수선을 위해서 지출한대요. 우리가 한 2년마다 주기적으로 뭐 벨트를 바꿔줘야 된다. 아니면 그 안에 부속품을 교체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겠죠. 뭐 집에도 저희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 칫솔의 그 위에 솔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물이 나오는 곳에 필터를 바꿔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들이잖아요. 회사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이런 건물에 설치된 것들 중에서 3년 미만의 기간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이런 수선에 대해서는 굳이 자본적 지출을 하지 않고 소액 수선비로 보고서 우리가 수선비 계정을 쓴다면 오케이 비용 처리한 거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숫자로 좀 정리하자고 한다면 600만 원 그리고 5%
3년 이렇게 세 가지 숫자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액 수선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출제자분께서 문제를 출제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나는 그냥 회사 계상액에다가 비용 처리해버렸는데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출제자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거 소액수선비 규정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그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출제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300이었다가 6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과거의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300의 그 수준에 맞춰서 나오는 문제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600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사업의 폐지, 사업장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을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가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지출을 한 것 같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 모두 다 비용 처리했을 때 그 내용을 인정해 준다. 자, 장부가에서 1,000원의 비만가액을 공제한 후에 송금 산입하세요라고 하거든요. 자, 더 이상 생산 설비에 대해서 일부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폐기 처분하겠고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장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물이나 이걸 철거를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 자산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00만 원짜리 자산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499만 9천 원까지를 우리는 모두 다 송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00원은 왜 남겨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철거를 했다고 했지 이걸 완전히 매각을 하거나 고물상한테 줘버렸다거나 이런 상황으로든 보긴 어렵잖아요. 철거해서 회사 창고에 쌓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제품이 아직 우리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혹은 그 기계가 우리 회사에 아직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장부에다가 1,000원이라는 가격을 임의로 써놓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도요. 내용 연수가 5년짜리다 라고 하면요. 5년 차에 가서는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5년 동안 감가상각한다 라고 하면은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가다가 마지막 연도에는 19만 9천 원이다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요. 1,000원 왜 남겨두는 거예요? 내용 연수가 끝났어도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그 자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을 남기면서 아직 그 자산이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만가액을 빼고서 나머지 이제 송금 산입해도 좋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